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법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이제는 국민의힘 개입 정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정점식 법률자문위원장은 문제의 고발장을 자신이 당직자에게 전달했고 다시 당내 변호사에게 건네줬다라고 저희 취재진에게 시인했습니다. 취재를 한 양시창 기자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정점식 의원, 당의 법률자문위원장입니다. 양 기자가 직접 통화하면서 취재를 했는데 그 얘기부터 한번 좀 들어보죠. 네, 정 의원 여러 차례 취재를 시도한 끝에 전화 통화에서 이 관련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예.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문제의 고발장을 자신이 당에 전달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 목소리는 내지 말고 인터뷰 내용만 보도해달라는 정 의원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네. 정 의원은 확인해보니 지난해 8월 보좌관이 초안을 받았고 자신의 지시로 당무감사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만 이 초안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 지도부도 이 고발장 초안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를 묻자 자신에게서 초안을 건네받은 당무감사실장은 실무 변호사에게 전달만 했을 뿐 예. 당은 문제가 불거진 뒤 어제야 알았을 것이라며 이 지도부 사전 인지 의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리하면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고발한 최강욱 대표 관련 고발장 초안을 당에 전달한 건 자신이 맞지만 초안의 입수 경위는 모르고 당 지도부는 이 초안의 존재 여부도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2일 이 뉴이처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정 의원은 이 해당 고발장을 받은 적도 또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가 불과 일주일 만에 이 말을 바꾼 겁니다. 더구나 이 법률자문위원장 신분으로 있는 자신이 지시해서 이 당무감사실장을 거쳐서 당 차원의 고발을 한 건데 이 지도부가 최근에 알았다는 이 해명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한 정당이 다른 정당의 대표를 고발하는데 사전에 조사해봐라 지시가 내려간 것도 아니고 어디선가 아무튼 만들어 오니까 그냥 승인은 하고 보냈다. 이런 뜻이 되는데 아무튼 석연치 않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역시 미래통합당의 고발장 초안이 문제가 된 그 검찰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내용하고 너무 흡사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고발장은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을 통해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 예.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실제 제출한 고발장과 이 사실관계와 대법원 판례, 결론까지 판박이처럼 똑같고요. 이 최 의원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된 부분도 똑같고 예. 이 매일 변하는 유튜브 조회수까지 넉 달 전 숫자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정리하면 검찰에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이 이 김웅 의원과 당 관계자를 거치면서 약간의 표현만 수정돼 고발까지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추론이 이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우선 이 정 의원이 중간 전달자임을 시인한 만큼 이 문제의 고발장이 처음에 어떻게 넘어왔건 소속 국회의원과 이 당의 공식 조직을 통해서 당에 들어가 있던 건 확인이 된 셈입니다. 이제는 고발장 초안이 어떤 경로로 정 의원 측에 전달됐는지 또 당 지도부는 이 고발장 초안 존재를 언제 인식했는지 등이 추가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네. 예. 당에 어떻게 전달이 됐고 그 당 내에서는 어떻게 전달이 돼서 고발장이 완성돼서 밖으로 나갔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 경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억이 없다,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김웅 의원은 상당히 중요한데 애매하게 답변을 계속 내놓거나 답변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당시 법률지원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김 의원이 이 의혹이 불거진 초기에는 선거 기간이라서 이 선대위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선대위 법률지원단에서 이 핵심 역할을 한 인사를 어렵게 취재했는데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 의원이 법률지원단에 그 관련 고발장을 전달했다고는 하는데 본인은 이 선대위 일을 하면서 관련 고발장을 본 적이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보도 내용을 통해서 고발장을 자세히 보니 일반인이 아닌 법 전문가가 쓴 게 분명하다. 또 최초의 초안은 당시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작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의혹을 첫 보도한 이 뉴스버스 측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서 해당 고발장은 검사가 쓴 게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보도한 것과 같은 취지의 분석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법률가가 자성한 것 같아요. 그렇게 쓰기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발장을 낼 때는 그냥 뭐 몇 장 이렇게 대충 적어서 내는데 이거는 뭐 200페이지나 되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쓰질 않는데 이렇게 썼고. 어느 기관이든지 자기네가 어떤 문서를 작성하는 양식이 있으니까 그 네네. 형태를 보면은 금방 알 수는 있겠죠. 자, 의혹과 관련된 이제 전체 정황이 조금씩 그림이 그려지고는 있는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곳들은 많습니다. 뭐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수사도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그건 또 차차 들어보기로 하죠. 네. 수고했습니다, 양 기자.